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혼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 때문이든 정 때문이든 아직은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상대방을 그냥 두자니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율의 이우송 변호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혼과 상간자 소송 이 둘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혼은 나와 배우자 사이의 문제고 상간자 소송은 나와 제3자 그러니까 외도 상대방 사이의 문제거든요.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남의 가정을 망가뜨린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란 겁니다. 그래서 이혼은 안 한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 이게 충분히 성립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소송을 거는 관할 법원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의외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상간자까지 같이 거는 경우엔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혼은 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걸면 이건 일반 민사법원으로 갑니다. 같은 상간자 소송인데 들어가는 문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리하시는 게 먼저예요. 나는 가정을 지킨다가 확실하다면 민사로 방향을 잡는 거죠. 이 관할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만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편입니다. 청구는 통상 3천만 원대로 하더라도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간자 소송의 진짜 핵심인데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정말로 기혼인 줄 전혀 몰랐다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법정에서 저는 미혼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나 만남의 정황 같은 걸로 알고 있었다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자료들은 적법하게 확보한 것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수집 자료는 증거능력 배제는 물론 형사책임 문제까지 발생하여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알았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외도가 명백한 사실이어도 소송에서 질 수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놓치시는 함정이 바로 시간인데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안지 한참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송이냐 하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3년의 기산점인 안날이 정확히 언제냐, 이게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지점이거든요. 막연히 의심한 때가 아니라 외도 사실과 그 상대가 누구인지까지 분명히 알게 된 시점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늦었다고 생각한 게 실제로는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늦은 것 같아도 일단 따져보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받을 수 있었던 걸 스스로 버리는 거고, 반대로 시효가 이미 끝났는데 무작정 밀어붙이면 비용만 날리게 되니까 이 시점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할지, 무엇을 증명할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리하지 않은 채 감정만으로 움직이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순서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송 변호사였습니다.